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전산회계 2급 강론에 들어와서 개정 과목들을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재고자산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공부하기 전에 두 가지만 안내해 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콕콕정 교수 전산회계 2급 핵심 체크앤드 빈출 120제라는 작은 요약 책자입니다. 여러분 요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거 탁 누르셔서 이 요약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소와 이름만 적어 주시면 제가 일반 우편으로 무료로 여러분 집에 보내드린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전산회계 2급 합격하신 다음에 전산회계 1급 공부하실 분들은 이게 제가 저술한 콕콕정 교수 전산회계 1급 책자인데요.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래요. 일반 다른 전산회계 1급 책보다 훨씬 쉽고 딱 나올 내용만 제가 구어체로 저랑 대화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저술한 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공부하시기 되게 쉬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공부할 재고자산에 관련된 출제 경향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재고자산의 개념과 취득 원가이고요. 두 번째가 이 재고자산이 기말에 남아있을 때 혹시 금액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수량이 없어진 거 아니냐라는 평가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재고자산은 수량 곱하기 하나당 금액, 단가를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수량과 단가를 파악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또 시험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요 내용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론이나 실무 문제로 매회 시험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 내용은 좀 꼭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 이제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는 양도 작고 출제 빈도가 매우 낮지만 이 위에 있는 재고자산의 개념과 취득 원가 그리고 수량과 단가 계산 방법은 출제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전산회계 2급에서 여러분 시험이 끝날 거라면 모르겠는데 추후에 전산회계 2급이나 전산세무 2급 같은 걸로 확장해서 여러분 공부하실 분들은 요 내용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요 영상에서는 요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다른 영상으로 요 수량과 단가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자, 이제 요 내용 공부할 건데 사전에 잠깐만 진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요게 바로 이제 재무제표잖아요. 재무상태표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쭉 공부해오는 과정에서 당좌자산 다 끝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어디로 넘어오는 겁니까? 재고자산으로 넘어오는 거죠. 앞으로 이제 투자자산이나 유형자산이나 쭉쭉 또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재고자산의 본격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재고자산의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재고자산이란 게 한자라서 좀 그런데요. 이걸 좀 쉽게 풀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원재료나 상품이나 제품 같은 것들을 말해요. 자, 뭘 위한 겁니까? 바로 판매죠? 여러분 이 전산회계 2급 차원에서는 대부분 회사가 도소매를 가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땡땡 상사 이런 식으로 도매나 소매를 가정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품은 내가 사다가 파는 거고요. 제품은 내가 만들어 파는 건데 원재료를 써서 제품을 만들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재고자산 개념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거 왜 들고 있다? 팔려고 판매를 위한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원재료는요. 물건의 제조를 위해서 갖고 있는 원료나 재료나 부분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산회계 2급은 도소매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땡땡 상사 같은 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원재료는 전산회계 2급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제공품, 재, 있을 재, 공정공, 즉 공정 중에 있는 물품이다 라고 해서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는 공정 중에 있는 물품을 제공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역시 이 제공품도 제조를 전제로 하는 제조업을 전제로 한 문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전산회계 2급에서는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상품이에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상품은 다른 사람이 만든 걸 내가 사다가 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포인터 보이시죠? 이 포인터? 지금 제가 포인터로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 포인터가 누가 만든 거냐? 여기 써 있어요. 3M이라고. 누가 만든 걸까요? 다국적 기업 굉장히 유명한 3M이라는 회사가 만든 거죠. 이거를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업체가 수입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서 샀냐면요, 인터넷에서 샀고요. 이 인터넷에서 저한테 판매하는 업자가 어디 있느냐, 저기 그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어느 업체가 판 걸 제가 산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똑같은 포인터를 하더라도 3M 입장에서는 만들어 파는 거예요. 따라서 제품이에요. 근데 용산 상가에 있는 그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 업체 입장에서 이 포인터는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지만 전산회계 2급은 주로 상품을 갖다가 파는 땡땡 상사라는 전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산회계 2급 차원에서는 요 상품에 좀 주안점을 둬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할 거라면 그때는 아예 제조기업을 전제로 제품 위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원가 공부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전산회계 2급이니까 이 상품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요거예요. 재고자산과 바로 유형자산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이나 제품인 거고요. 유형자산은 여러분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나중에 공부를 조만간에 할 건데 이 뜻이 뭐냐? 있을 형태형, 형태가 있는 자산이란 뜻이고요. 요건 주로 사용 목적으로 보유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이제 공장 건물 같은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차량 운반구들이에요. 여러분 제조기업들이 공장을 왜 갖고 있는 겁니까? 제품 만들려고. 제조기업들이 차량을 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제품 만들어서 팔려고, 운송용으로 쓰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요 공장 건물과 요 차량 운반구는 언젠가는 쓰다가 필요 없으면 팔 수 있겠지만 매년 팔으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사 운영에 필요해서 갖고 있는 거야. 즉 사용 목적으로 갖고 있다. 건물이나 기계 같은 것들을 그걸 뭐라고 부른다? 유형자산이다. 근데 이 재고자산은 다시 말하지만 팔려고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 요 시험 개념, 이 개념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한번 이게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가 되나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기출문제이죠. 다음 중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올바르게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에 해당하는 거? 재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가장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이 재고는 무슨 목적이라 그랬죠? 이거는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팔려고 하는 목적이라 그랬죠? 이 중에서 결국은 팔려고 하는 목적인 걸로 고르면 되는 거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컴퓨터는 여러분 이게 유형자산인 거예요. 재고가 아니에요. 판매용 상품이다. 맞죠? 당사가 제조한 제품이다. 이 제품 뭐 하는 겁니까? 팔 거죠. 맞죠?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다. 사용하는 거다. 이건 유형자산이죠. 여러분 따라서 B와 C가 재고자산이고요. A와 D는 유형자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여러분 종종 되니까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개념 딱 잡아서 재고는 무슨 목적? 판매. 유형자산은 무슨 목적? 사용.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공부할 내용은 바로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지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 원가? 그냥 구입한 금액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재고자산 판매 가능까지 소요된 일체의 비용, 이 일체의 비용이 뭐냐는 겁니다. 잠시 뒤에 공부할 건데요. 내가 재고를 사가지고 올 때는 예를 들면 이 포인터 하나 사가지고 올 때는 포인터 이 원래 한 개의 가격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택배비, 이거 배송비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집에서 이거 하나 샀을 때는 그냥 이거 하나 사면 끝이지만 이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 업체는 이거 하나 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심지어는 미국에서 수입해다가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건 가격 한 개 얼마? 라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드는 더 다른 일체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싹 다 더하는 겁니다. 좀 이따 부연 설명 드릴게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매입을 한 다음에 할인을 받기도 하고요. 매입을 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환출이 있기도 하고요. 매입한 다음에 애누리가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느낌상 할인도 좀 깎아주는 거고요. 애누리도 좀 깎아주는 거고요. 환출도 좀 나가는 거니까 다 비스무리한 것들인데 다 물건을 샀다가 다시 줄여주는 것들 같죠. 여러분 따라서 이것들은 전부 다 재고자산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서 빼는 금액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부연 설명 드려볼게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매입 가격. 이 포인터로 예를 들어 볼게요. 포인터 한 개 가격이 재고자산 금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요. 부대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비용이 드느냐? 일단 운송료. 그럼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거를 포인터를 사다가 파는 내가 업체다, 내가 상사다, 어떤 도소매업이다 라고 하면요, 이 포인터를 미국에서 수입해 올 때 엄청 큰 컨테이너에다가 왕창 사가지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미국 업체가 한 개당 금액을 받겠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이 물건을 수입할 때, 자, 운송비가 많이 든단 말이죠. 중간에 이제 이 물품들이 없어지거나 파손될 그런 위험을 대비해서 또 보험을 들어요. 그 다음에 통관돼서 들어올 때 통관 수수료가 또 들어요. 통관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뭐 관세사 이런 분들, 예를 들면 또 관세 내야 돼요. 등등등등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또 이게 만약에 부산항구에 들어왔다, 부산항에 내려서 다시 트럭 실어가지고 내가 쓰는 창고로 옮길 때 또 돈 들죠. 등등등등. 자, 내가 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들을 싹 다 합쳐서 뭘로 보는 겁니까? 이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를 보는 거겠죠. 자, 또 하나 참고할 게 있어요. 바로 매입 할인과 매입 환출과 매입 애누리인데요. 첫 번째 매입 할인은 뭐냐? 여러분 국어적으로 이제 할인이니까 깎아준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요, 외상 대금을 조기에 상환해서 여기서 자, 깎아주는 금액입니다. 외상 대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바람에 자, 일부를 깎아준 금액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저랑 이제 외상매입금을 공부를 안 했어요. 뒤쪽에 외상매입금 내용이 나올 건데, 여러분 이런 포인트를 살 때는 일반적으로 다 외상으로 사요. 계약금 조금 주고. 그 다음에 내가 3개월 뒤에 이 돈 줄게, 이 금액을 라고 말을 했는데 돈이 생겨가지고 한 달 반 만에 외상대금을 갚잖아요. 그럼 나한테 이 포인터를 판 사람은 너무 고맙죠. 미리 돈을 갚아주니까. 그래서 고마워, 내가 3개월 뒤에 돈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달 반 만에 갚아줘가지고 이거 너무 고마워, 내가 좀 깎아줄게, 이래가지고 깎아준 걸 뭐라고 부르느냐? 매입 할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매입 환출은 뭐냐면, 매입한 이후에 자, 물건을 반품하는 거예요. 왜 반품할까요? 물건을 내가 이거를 한 1000개를 샀는데 청사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100개를 다시 돌려주고 그땐 돈을 안 갚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물건이 반품되면 내가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샀던 가격에서 반품한 금액은 빼야겠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매입 애누리인데요.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왜? 여기에 할인도 깎아주는 거죠. 여기 애누리도 깎아주는 거죠, 국어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 애누리는 왜 깎아주는 거냐면 물품의 하자로 깎아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만약에 포인터가 완전히 작동 안 해서 진짜 문제가 있다면 아예 반품하면 돼요. 그런데 포인터가 끝에 부분에 조금 뭐가 마감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카터 칼로 조금 이렇게 잘라내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3M에 여기 얘기를 해가지고, 야, 이 3M이 니네가 나한테 판 게 문제가 있어. 근데 반품할 정도는 아니고 내가 조금 깎아 쓸게. 하자가 있어. 대신 내가 수고가 들어가니까 너 좀 깎아줘. 이래가지고 깎아주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매입 애누리라고 불러요. 자, 이제 어떤 학생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깎아주는 거면 그냥 구분 없이 다 그냥 매입 할인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회계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깎아주긴 깎아주는 건데, 보는 것처럼 이게 외상대금을 빨리 갚아서 깎아주는 건지 물품의 하자로 깎아주는 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건데, 다시 말하지만 매입 애누리는 하자로 깎아주는 거, 매입 할인은 외상대금을 빨리 갚아서 깎아주는 거,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여러분 요거는 살짝 좀 암기를 좀 해주기 바래요. 특히 전산회계 1급 공부할 분들은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아예 여기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할 게 하나 있는데, K랩에 입력할 때요, 되게 희한하게 여기 나와 있는 매입 환출과 매입 애누리는 각각 따로따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이게 두 개를 더해서 매입 환출과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K랩은 쓰고 있어요. 저한테 또 어떤 선생님이 질문하더라고. 왜 이걸 구분하고 이걸 두 개 합쳐서 만들어 놨니? 이유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매입 환출과 매입 애누리는 잘 발생하지 않아요. 실무에서. 이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잘 발생하지 않으니까 뭉쳐서 하나로 쓰고, 매입 할인은 자주 발생하니까 얘는 따로 쓰자. 그런 개념으로 만든 것 같아요. 살짝 암기를 해주세요. 또 하나가 매입 할인과 매입 환출 애누리 같은 게 생기면 이걸 상품 산 거에 대해서 깎아주는 건지 원재료 산 거 깎아준 건지가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재료 깎아준 건지 상품 깎아준 건지 그걸 여러분 구분해서 입력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수익과 비용 쪽에 매출 원가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요 개념적인 내용들, 최대원가 내용들이 전산회계 2급에 어떻게 출제가 되나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론 기출문제인데요. 재고자산과 관련된 지출금액 중 취득원가에 차감되는 것은 그랬죠. 여러분 좀 아까 봤던 것처럼 재고자산은요, 원래 물건 값에다가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하고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및 애누리를 뺀다 그랬죠. 매입 운임, 부대 비용 더해야 되는 거죠. 운반비 더해야 되는 거죠. 매입 수수료 비용 더해야 되는 거죠. 매입 할인, 여러분 얘는 뭐라 그랬죠? 외상대금을 빨리 갚아주는 바람에 깎아주는 금액이라 그랬죠. 깎아줬으니까 내 취득 금액에 더하면 안 되죠. 여러분 얘는 차감해야 되는 거겠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실무기출 문제인데 문제 보도록 할게요. 7월 15일 상품 25,0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현금 영수증을 다음과 같이 수취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으니까 현금을 지급한 거고요. 상품 금액이 250만 원이죠. 내용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부산 상사가 판매를 나한테 했고요. 합계 금액이 총 25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대변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얼마가 나갔느냐? 2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니까 뭐가 늘어나야 되는 겁니까? 내가 상품을 산 거 아닙니까? 상품이 250만 원 이렇게 늘어난 거겠죠? 이렇게 여러분 분계를 끊으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문제에 이 상품을 취득하면서 매입 운송 비용이 추가로 들었다 라고 하면 추가로 드는 운송 비용도 자, 여기다가 가산해서 금액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겠죠? 여기다가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운송 비용도 다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 250만 원에 추가해서 금액을 적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그러면 K랩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좀 전에 칠판에 했던 분계를 K랩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데이터는 안양상사에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전산회계 2급 K랩 틀어놓고 여기서 안양상사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창 클릭해서 창 띄우시고요. 날짜를 7월 15일이죠. 자, 7월 15일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계 입력이 되어 있으면 요거 이제 무시하고 그 밑에다가 계속 이어서 분계 입력을 하면 된다고 말씀 이미 드렸었죠. 자, 내용을 보니까 7월 15일에 상품 25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현금 영수증을 아래와 같이 수령했다. 보니까 이제 부산상사랑 거래를 했고요. 250만 원을 준 거죠. 자, 3번 누르셔서 상품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종류를 F2 누르셔가지고 상품이라고 치시면 146번의 상품이 뜨지요. 엔터 치시고
금액은 250만 원 입력하고요. 4번 눌러서 대변 치신 다음에 F2 누르셔가지고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이렇게 현금 치면 250만 원 자동 입력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분계 입력이 끝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품을 취득한 취득거래 분계 입력 마칠게요.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로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예요. 평가. 자, 여러분 재고자산이 내가 취득을 하거나 만들자마자 곧장 팔려서 창고에 아무것도 없으면 기말에 재고자산이 없어. 빵이야, 빵. 근데 왜 평가하느냐? 남아있거든요. 물건이란 게 팔다 보면 남아요. 남기도 하지만 또 바로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좀 여유있게 재고를 가지고 있겠죠. 이 재고자산이 가격이 떨어지거나 수량이 없어져서 금액이 줄어들어요. 무슨 얘기냐? 자, 도난이나 분실이 되면 여러분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예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말을 바꿔볼게요. 아예 수량이나 물량이 감소합니다. 가끔씩 정말 직원들이 훔쳐가기도 하고요. 누군가 왔다가 집어가기도 하고요. 또는 분실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없어진 겁니까? 없어지고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없어졌다 감모손실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식으로 재고자산이 수량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감모손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감모손실. 자, 그런데 재고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진부화 등. 여러분 진부화가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는데요. 유행이 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사례의 유행의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의류죠. 여러분 옷은요, 올해 신상품으로 나왔다가 팔리지 않아 가지고 다음 계절에 팔면, 그러니까 올해 겨울이라고 가정할게요. 이 겨울 옷이라 칠게요. 겨울에 옷을 만들었어요. 이번 시즌에 안 팔리네? 그럼 다음번 겨울에 팔겠죠. 여러분 이렇게 2월 된 재고들은 옷이 제값을 받습니까? 한 50% 할인에 팝니까? 할인에 팔죠.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휴대폰은 계속 신상품들이 나오잖아요. 조금 유행이 지난 모델이야. 그럼 가격이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유행이 지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재고자산은 같습니다. 손실은 손실인데 무슨 손실일까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 이거를 가격을 평가한다라고 불러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평가손실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이건 지금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물량이 없어지는 거를, 수량이 없어지는 거를 감모가 됐다. 감모손실이라고 부르고, 가격이 떨어진 걸 뭐라고 부른다? 평가손실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그래서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의 차이만 알면 충분히 전산에게 2급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출제가 잘 되지 않는 거니까 개념만 잡으시면 충분해요. 자, 그럼 이상 공부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공부했죠. 첫 번째는 재고자산의 개념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취득 원가 부분, 세 번째는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공부를 했죠. 자,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이냐면 얘는 계속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요. 여기 유형자산은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는 거라 그랬죠. 이 차이를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제가 유형자산 쪽 강의할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취득원가. 원래 물건값이 있죠. 그런데 이거 물건값 이외에 운송료라든지 운송 관련 보험료라든지 통관 수수료라든지 수익 관세라든지 등등등등의 부수 비용이 들면 싹 다 더해야 되는데, 매입 할인은 왜 할인 받는 거라 그랬죠? 외상대금을 조기에 갚아줘서 상대방이 고마워, 내가 돈 덜 받을게 라고 빼주는 금액은 당연히 취득원가에서 빼야 되는 거고요. 매입 환출 했다가 돌려주는 거고요. 매입 애누리 똑같이 상대방이 깎아주는 건데, 이거는 물건에 하자가 좀 있어가지고 물건가 깎아줄게 라고 하면 깎아준 거니까 내 금액에서 빼줘야겠죠. 여러분 이 개념 꼭 잡으시고요. 기말재고자산은 금액이 떨어지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수량이 감소하는 거를 감모손실이라고 부르고, 가격이 떨어져서 금액이 떨어지는 거를 평가손실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 내용이
시험 문제에서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개념을 꼭 잡아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재고자산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